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생각으로 사는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고. 누군가 자신에게 한 만큼 똑같이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남편 놈을 제대로 혼내주고 시원하게 이혼해버린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당시에는 크게 싸울 일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이상한 똥꼬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걸 똑같이 상대방에게 되갚아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 생신 때 용돈 30만 원 드렸으니까 이번 장모님 생신 때도 30만 원 똑같이 드리면 되겠지? 뭐? 그냥 알아서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따져가며 해야 돼? 내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 똑같이 드리는 게 맞는 거야. 형평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누군가 자기한테 10만 원짜리 선물을 하면 자기도 똑같은 금액으로 맞춰서 선물을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편은 정도를 넘어서더라고요. 만약 저였다면 친구가 어떤 선물을 제게 해줬을 때 비슷한 금액의 다른 물건을 답례로 해줬을 것 같은데 남편은 완전히 자기가 받은 똑같은 물건을 답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선물을 줬던 상대방이 자기가 준 선물을 돌려주는 건가 하는 오해를 한 적도 있을 정도예요. 문제는 자기가 조금 더 이득을 봤을 때는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었어요. 아니, 나는 어머님 생신에 따로 백화점 상품권도 챙겨드렸잖아. 그건 왜 계산해서 빼는데? 상품권은 당신 회사에서 받은 거 그냥 드린 거잖아. 그걸 당신이 챙겨줬다고 하긴 좀 그렇지. 회사에서 주던지 길을 가다 주워오던지 상품권은 돈 아냐?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이면 구두방에 팔았을 때 18만 원은 받았겠다. 알겠어. 그럼 내가 장모님 생신에 18만 원 더 드리면 되는 거지? 매번 남편이 저런 식이니까 저도 똑같이 치사하게 돈을 따지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용돈이야 저희 부부 같이 벌고 있으니 같이 드리는 건데 제가 자기 엄마한테 챙겨준 건 전혀 모르는 척 넘어가고 어떻게든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돈을 안 쓰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 부모에게 더 챙겨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결국 남편은 끝까지 18만 원 이상은 못 주겠다고 하길래 제 용돈에서 2만 원 더 추가해서 50만 원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자기가 한 만큼 최대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만 받으려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집 갈 때는 내가 운전했잖아. 장모님 집 갈 때는 자기가 운전하는 게 맞지 않아? 나만 운전하느라 너무 힘들어. 장모님 댁 가는 길이 짧은 것도 아니고. 알겠어. 그냥 나보고 운전해달라고 하면 될 것을 꼭 그렇게 너희 집 우리 집 따져가며 말을 해야 돼? 아니, 서로 공평하게 하면 좋잖아. 공평? 막말로 똑같이 따질 거면 당신은 우리 집에서 그렇게 손님 대접 받으면 안 돼. 나는 시댁 가면 앉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어머님 따라다니며 집안일 하잖아. 근데 당신은 우리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무슨 공평 타령이야?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고 친정은 지방에 사시기 때문에 2시간은 걸립니다. 물론 저희 집에 다녀오려면 운전하기 힘들고 고생이라는 점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자기가 피곤하니까 운전을 해주면 안 되겠냐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꼭 저렇게 반반씩 똑같이 하자고 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 나쁘고 얄미워서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진 않더라고요. 정말 피곤한 부분 중 하나는 시댁에 방문할 때 과일 선물 세트라도 사서 가면 꼭 우리 집도 똑같은 걸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따가 장모님 댁 가야 하니까 어제처럼 가는 길에 사과 한 박스 사서 가자. 우리 부모님은 사과 잘 안 드셔. 감 좋아하시니까 감으로 살게. 무슨 소리야? 할 거면 똑같이 해야지. 우리 집에 사과를 사드렸으면 장모님 댁에도 사과를 사서 가야 하는 거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차별이야? 어머님은 원래 사과 좋아하시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사과 잘 안 먹는다니까? 감히 더 비싼 거 아냐? 비싼 거 사드리자고 하는 게 차별이지. 똑같은 금액에서 고르면 될 거 아냐. 비싼 거 안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리 같은 금액으로 산다고 해도 사과는 조금 저렴한 느낌이잖아.
그냥 똑같이 사과로 통일해. 그게 공평한 거야. 남편은 매사에 이런 식으로 기싸움을 하려고 드니 정신적으로 정말 피곤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결혼 후에는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완전 자기 좋을 쪽으로만 똑같이 잣대를 들이댔어요. 이런 것 말고도 크고 작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일일이 그런 걸 다 이야기하자면 오늘 제 이야기가 끝도 없이 늘어질 것 같네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억지를 부리면 상대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똑같이 기싸움을 하려고 하면 제가 수준 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너 알아서 하라 하고 포기했던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신우의 결혼식과 시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내 동생 내년에 결혼식 올리기 전에는 엄마 건강이 나아져야 하는데 큰일이다 진짜. 그러게, 집안 경사 앞두고 아가씨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 어머님이 얼른 나으셔야 아가씨도 그렇고 당신도 마음이 편할 텐데. 아까 병원에서는 뭐래? 어머님 계속 입원하셔야 한대? 글쎄, 병원에서는 더 입원하라는 말은 없던데. 계속 지켜보긴 해야지. 우리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안 그래도 무릎이랑 허리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 나이에 교통사고까지 당했으니 회복이 오래 걸리겠지. 저희 시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졸음 운전하는 트럭에 받쳐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그 과정에서 무릎을 크게 다치셨어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예전부터 고질적으로 관절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었죠.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병원에서 별말 없으면 조만간 회복하셔서 털고 일어나시겠지. 당신은 가만 보면 우리 엄마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다쳤는데 어떻게 빨리 일어나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님한테 관심이 없긴 왜 없어? 솔직히 맞잖아. 우리 엄마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전화 몇 번이나 했는데? 병원에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 이번 일로 우리 엄마도 그렇고 나도 당신한테 정말 실망 많이 했어. 아니,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나쁜 며느리인 줄 알겠네. 내가 어제도 전화드리고 이틀 전에도 병원 갔다 왔잖아.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했다고 큰 소리야. 다른 며느리들은 회사도 휴가 내고 옆에서 수발든다더라. 갑자기 불똥이 저한테 튀어서 아픈 시어머니 간병도 안 하는 나쁜 며느리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신경을 쓴답시고 이틀에 한 번은 괜찮으시냐, 불편한 곳 없으시냐 전화도 하고 일부러 퇴근길 반대 방향인데도 병원에 한 번씩 들러서 얼굴도 찾아뵙고 왔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니까 정말 서운하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니었고 또 며칠 후에는 갑자기 자기 동생 결혼 선물을 해주고 싶다며 제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내 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로서 선물은 제대로 해주고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잘해주면 좋긴 하지. 뭘 얼마나 할 생각인데. 최소한 TV, 워시타워, 냉장고, 청소기 정도는 내가 해주고 싶어. 그게 기본 살림이잖아. 밥솥은 엄마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난 저렇게만 해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 여보, 워시타워, 냉장고 이런 거 얼마나 하는지 알기나 해? 알지. 내가 계산해봤는데 신상으로 쫙 맞추면 2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 우리 그 정도 돈은 있잖아.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집 사려고 적금 들어가는 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적금 깨서 해주면 될 거 아냐? 돈이야 또 모으면 돼. 여보, 그건 당신이 아가씨 혼수를 다 해주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그냥 냉장고나 TV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어때? 그래야 받는 사람도 부담 없고 해주는 우리 입장에서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지. 너는 자기 친동생 아니라고 말을 그렇게 하냐? 내 동생한테 해주는 게 기분 나쁘다는 소리야? 좋아, 알겠어. 나중에 처제 결혼할 때 두고 보자. 나도 당신이 내 동생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해줄 거야. 진짜 유치하다 못해 지능에 문제가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상종도 하기 싫어서 마음대로 하라 하고 저는 신경 쓰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쫌스러운 성격과 똥꼬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후폭풍이 돌아올 것이 더 신경 쓰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 친정아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또다시 남편과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검진을 다시 받으셨죠. 그리고 그때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암 소식에 우리 식구 모두 깜짝 놀랐지만 아빠는 바로 수술 날짜를 예약하셨고 엄마는 아빠를 챙기느라 고생하셨어요. 저와 여동생은 엄마와 아빠 모두를 걱정하며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우려고 노력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루는 제가 회사 반차를 내고 오후에 아빠가 입원한 병원에 들렀는데 아빠는 주무시고 계셨고 엄마와 병원 식당에 내려와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저희 남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요즘 김서방은 많이 바쁘냐? 그 사람은 그냥 평소랑 똑같지. 갑자기 그건 왜? 너희 아빠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좀 약해지나 봐. 요즘 들어서 김서방은 언제 오는지 기다리더라고. 회사 일로 바쁘더라도 한번 와서 얼굴 비추면 좋을 텐데. 다음엔 김서방이랑 같이 와. 네 아빠가 아들이 없어서 김서방을 은근히 아들처럼 생각했거든. 엄마의 말을 들으니 갑자기 밥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평소에 항상 강한 모습만 보이던 아빠였는데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많이 약해지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남편과 꼭 찾아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금이나마 아빠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아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나랑 같이 아빠 병원에 좀 갔다 오자. 병원? 갑자기 병원은 왜? 아까 낮에 병원 갔었는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아빠가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하신대. 평소에도 우리 아빠가 당신 많이 좋아하셨잖아. 주말에 나 약속 있는데 그럼 이번 주말 아니더라도 아무 때나 괜찮아. 꼭 가야 돼? 그냥 내가 따로 전화드리면 안 되나? 가기 싫어서 그래? 아빠 입원하고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안 찾아갔잖아. 아무래도 전화보다는 직접 얼굴 보여드린 게 낫지. 근데 당신도 우리 엄마 입원해 있을 때 병원에 안 가고 전화만 드렸잖아. 당신도 그랬으면서 나보고는 왜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시어머니 병원에 많이 찾아갔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많으면 2번씩 찾아가고 이틀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엄마 입원해 있을 때 당신이 엄마한테 잘했더라면 나도 당연히 장인어른한테 병문안도 가고 잘했었겠지. 이게 다 인과응보라는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경악스러운 생각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어머니 병원을 찾아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장인이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똑같이 갚아줄 생각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진짜 제 결혼 생활 자체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 와중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제정신이야? 그리고 내가 어머님 병원에 안 찾아갔다고? 너가 와봐야 몇 번이나 왔다고 그래? 나랑 우리 엄마는 안 온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있어. 와, 진짜 어이없다. 저런 인간을 사위라고 보고 싶어하는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네. 친정아빠가 암 수술 받기 전에 사위 보고 싶다 해서 한번 같이 가달라고 한 것뿐인데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개소리라 진짜 속에서 있는 대로 화가 올라왔습니다. 가뜩이나 아빠 일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는데 말을 저 따위로 하면 당연히 제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쌓여있던 것들이 한 번에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야, 너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해? 가지마, 가지 말라고! 너 따위 인간 필요 없어. 참아왔던 분노를 쏟아냈더니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뒤늦게 제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며 정 그러면 이번 주말에 병원에 같이 가자며 또 허파 뒤집어지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난 꼭 그런 말은 아니었는데. 알겠어.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엄마 병원 온 적이 있으니까. 나도 장인어른 병원에 한번 같이 갈게.
끝까지 제가 시어머니 병원에 간 적이 있으니 자기도 한번 가주겠다며 말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대답도 하지 않고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동안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았고 제 나름대로 속에서 화를 식히는 방법이었어요.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 결혼을 했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후회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나중에 남편이 우리 아빠 병원에 갔었다고 얼마나 꺼드럭댈까 생각을 하니 상상만으로 꼴보기 싫어져서 그냥 주말에도 혼자 아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는 죄송했지만 남편은 출장 가서 못 온다 말씀을 드리고 대강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 말을 들은 아빠는 괜찮다며 회사가 먼저라고 대답을 하셨지만 내심 서운한 얼굴을 보니 또 속이 상하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분노가 다시 한번 치밀어 오르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아빠는 제게 노란 서류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김서방 오면 같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받아라. 저는 이게 뭔가 싶어 확인을 해봤더니 아빠 재산 상속에 관한 서류들이었고 경기도에 있는 땅을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아빠, 갑자기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닌데 너만 주는 것도 아니고 둘째한테도 똑같이 나눠주는 거니까 아무 말 말고 받아.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왜 주냐고. 내가 아빠한테 언제 재산 달라고 했어? 수술하면 괜찮대. 자꾸 약한 소리 하지 마. 아빠는 별다른 의미 없고 그냥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정리를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뿐이라며 받으라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아빠의 재산을 물려받으니 마음속에서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거지만 진짜 이러다가 우리 아빠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재산이고 뭐고 눈물만 하염없이 나왔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 아빠가 다시 건강을 되찾기만 바랬어요. 그날 집에 와서도 제 기분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안방에 누워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니 남편은 계속 제 눈치만 슬슬 보며 피했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동생을 만나서 아빠가 물려주신 재산 이야기를 나누었죠. 제 동생도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조만간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아빠가 아프게 되며 양가 부모님께 인사조차 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동생에게 아빠가 물려주는 재산에서 일단 어느 정도를 떼어 너희들 신혼집을 마련하라 말했습니다. 아니야, 언니가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나도 모아놓은 돈 있어. 알아, 아는데 그래도 이건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어. 일단은 너 신혼집부터 구하자. 아빠도 그렇게 하길 원하실 거야. 동생은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제가 이제는 동생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빠가 물려주신 재산에서 제 몫이 줄어들었지만 그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 뒤로부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여보, 장인어른 말씀이 다 사실이야. 뭔 소리야? 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 자기가 장인어른한테 받은 돈으로 처제 신혼집 사줬다며? 그게 사실이냐고. 아, 그거? 맞아. 내가 사줬어. 그게 왜? 그게 왜라니?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행할 수가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을 사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빠가 준 돈으로 내 동생한테 쓰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장인어른이 미리 재산 물려준 것도 나한테 언제까지 비밀로 할 생각이었는데? 나 아까 장인어른한테 전화했다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배신감 느꼈는데. 저는 남편한테 이건 분명히 우리 집안일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이상한 소리를 저한테 또 하더라고요. 나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처제한테 집 사줄 생각이면 내 동생한테도 똑같이 집 사줘야지. 내 동생 결혼할 때 당신이 혼수 가지고 뭐라고 했어, 안 했어? 너가 그러고도 나랑 내 동생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그러더니 남편은 눈이 뒤집혀서 제 손에 들려있는 가방을 낚아채서 거꾸로 들고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집안 돈 관리는 전부 자기가 할 거라면서 장인어른이 주신 재산 빨리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진짜 사람이 미쳐도 저렇게 미칠 수가 있나 싶었죠. 제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져서 방바닥을 뒹구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저도 참을 필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물건들 중에 뭐가 있는지 뒤지고 있는 남편을 제가 그냥 발로 차서 넘어뜨려 버렸어요. 남편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가 뭘 한 게 있다고 우리 아빠 재산에 이래라 저래라야? 사위로서 너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아니, 이젠 사위라고 할 수도 없지. 너 같은 놈은 내 남편으로 생각도 안 하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자. 우리 이혼해. 이혼? 지금 말 다 했어? 그냥 나한테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내 동생한테 똑같이 해주면 될 일인데 이걸 이혼까지 하겠다고? 끝까지 자기 동생 신혼집을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냥 여기에서 깔끔하게 끝내자 말하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빠에게는 죄송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친정 식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 소식에 속상해 하셨지만 역시나 누구보다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남편은 조용하게 변호사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저한테서 재산을 뺏어올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였죠. 아무리 상담을 다녀도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남편은 며칠 후 꼬리를 내리고 저한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 나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어. 내가 남자로서 그렇게 유치하게 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 반성 많이 했으니까 당신도 여기까지 해. 한껏 불쌍한 표정으로 용서를 빌면서도 끝까지 자존심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어찌나 역겹게 느껴지던지. 전혀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루빨리 이 인간과 인연을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듣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야. 빨리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내자. 변호사 상담은 잘 받아봤어? 당신이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도 굳이 내가 설명할 필요 없겠네. 뒤늦게 남편은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고 앞으로 절대 제가 하는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살겠다며 싹싹 빌었지만 제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죠. 결국 남편은 소송까지 가볼 생각도 못하고 제가 제시한 조건에 협의하고 끝나게 되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빠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단 한 푼도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나머지 재산에서 정확하게 나눠갖고 마무리했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저 인간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이제는 저와 상관도 없는 사람이니 상종도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아빠의 수술은 다행히도 잘 끝났고 지금은 항암 치료를 진행 중이에요. 당분간 저는 아빠의 건강 회복에만 집중할 겁니다. 내년 동생 결혼식 전까지 아빠가 꼭 회복해서 신부 입장할 때 같이 걸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